민별, 왜? 이 기사 봤어? 아니, 봤을 리가 있냐? 특허 보유 계열사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 아니야. 뭔 말이야? 그러니까 공정위에서 공정위가 뭔지 알아? 알지. 공정위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원래 어떤 좀 부당한 것으로 보고 이제 증여세를 추징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었나 봐. 그런데 그 예외 규정의 확대로서 내가 어떤 일감을 보내주는 계열사가 특허를 좀 보유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뭐 쉽게 말하면 정당한 거니까 뭐 별도의 어떤 추징이나 이런 걸 안 하겠다 이런 거야. 그렇구나. 근데 이 일감 몰아주기가 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여기 국세청에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쉽게 말하면 좀 대기업 내지 굉장한 어떤 매출을 나는 기업이 전제가 되어야 돼. 그래서 민별도 이거 잘 몰랐잖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제도,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는 제도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야. 특수관계법인, 그러니까 어떤 뭐 대기업이 있어. 그러면 계열사들이 있겠지. 그래서 그걸 수혜 법인이 있다고 했을 때, 친족이면은 그걸로 이렇게 준다고. 그렇지. 이제 어떤 좀 특수관계인, 뭐 자녀나 뭐 친족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의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배주주를 가지고 있어. 주식을 갖고 있으면 뭐 배당을 받거나 뭐 급여를 받거나 그러겠지. 일감 물어주기 알지. 이거 왜 몰라. 근데 그 법인에서 어떤 배당이나 급여를 받으려면 일단 그 만들어 놓은 법인이 뭔가 이익이 나야 되잖아. 그거를 이 증여하는 이 법인에서 일감을 몰아줘서 매출을 여기에다 준다는 거야. 그래서 영업이익이 나오면 이제 거기서 특수관계인이 어떤 그 비용을 가져가면 이거는 어느 조건이 이상 되면 이건 특수한 증여로 간주한다는 거지. 그런데 이번에 결세금을 많이 얻는 거야?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허 이제 민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변리사니까 특허 법인을 하나 만들어. 근데 뭐 엄청 잘 돼. 근데 만약에 우리 애들이 나중에 커. 근데 우리도 이제 특허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좀 특허 법인이 아닌 곳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 그거를 아웃소싱 줄 수도 있잖아. 선행조사 같은 용역 같은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애 중에 한 명이 선행조사 법인을 만들어.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특허 법인에서 나오는 모든 건들을 다 그쪽에다 줘버려. 거기서 이익이 나서 우리 아이가 거기서 뭔가 급여나 이제 배당을 받아서 가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이거는 증여라고 보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그 예를 들어서 선행조사 같은 만들어 놓은 법인이 특허가 있어. 뭐 선행조사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어떤 특허나 이런 걸 갖고 있어. 그러면 물론 이제 세세한 조건이 좀 만족해야겠지만 이건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다. 근데 특허가 하나만 있다고 그게 그렇게 예외 규정에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야. 그 예외 규정에 들어가려면 특허를 얼마나 갖춰야 되고 뭔가 그 법인의 규모에 따른 특허 건수나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겠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이런 거에 대한 용어가 생소하고 사실 이런 게 적용돼야 되는 케이스는 굉장히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 편중되어 있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약간 내 생각이지만 뭔가 형식적인 길이 하나 이제 생겼기 때문에 뭐 특허가 하나 있냐 두 개 있냐 막 그런 것들이 중요할까? 그래도 특허 하나만 있는데 특허가 아예 없는 기업이 거의 없는데 그러면은 다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지. 보면은 계열 회사가 특허 실용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이나 독자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 업체와 그러니까 여기가 아닌 업체와 거래할 경우 거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납품받는 법인이 있는데 알아.
근데 오빠는 너무 예를 많이 드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말이 너무 길어. 미안해. 근데 이거를 잘 생소한 개념이니까. 별로 안 생소한데? 생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그럼 얘기해봐. 예를 들어. 근데 이거는 특허에 관한 얘기라서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얘기인데 특허는 특허권자가 이렇게 침해나 이렇게 가처분 같은 걸 걸 수 있잖아. 근데 그래서 실제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것 같기도 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대기업인데 어떤 합청업체에서 부품을 조달해서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관련된 특허가 막 다른 기업에 있어. 그러면 저 다른 기업에서는 우리한테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에다가 뭔가 권리 행사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한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특허의 어떤 실시 행위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사실 내 입장에서도 기왕이면 특허나 이런 분쟁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업한테 납품을 받는 게 여러모로 편하겠지. 그치. 물론 이것과 관련된 어떠한 뭐 구체적이나 뭐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이런 게 있었나 봐. 예전에는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이 기업 집단 내 계열사와의 계약 뭔 얘기야 이거. 어쨌든 뭔가 그거겠지. 다른 사업자랑 이거를 계약을 하면 뭔가 기존에 하던 데랑 좀 어려운 게 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기존에 봤던 데에서만 해야지 다른 데랑 하면 뭔가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거를 뭔가 보고서를 내야 되거나 이런 거 있었나 봐. 근데 그런 제안서 제출이나 이런 절차가 비효율을 유발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조건을 엄격하게 예외로 한정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완화시켜 주겠다 이제 이런 거지. 근데 민별 원래 특허가 어떤 고유의 가치가 있잖아. 특허에서 원래 고유의 가치라는 건 뭐라고 생각해? 고유의 가치? 원래 특허의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 권리를 독자적으로 쓰는 거지. 그치, 약간 독점 권리. 독점성이. 그게 원래 어떤 특허의 1차적인 어떤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요즘 들어서 이런 특허를 이용해서 뭔가 실제 사업적으로 뭔가 이렇게 간접적인 효과를 주는 제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 맞아. 그 왜 우리 IP 금융이라는 것도 있잖아. 원래 은행이나 이런 데서 기업의 매출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데 어쨌든 나라에서 기업이 사업할 수 있게 대출이나 이런 펀딩을 잘 하게 해줘야 되는데 기존의 잣대로 하면 부족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주관적인 또 주관적인 거에 대명사가 특허 아니야. 100억짜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빵원짜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주관적이지만 특허라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IP를 이용해서 금융을 해준다는 게 오늘 본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맞아. 그런 것 같아. 이것도 사실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특정 기업과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 공정이라는 데서 이게 본다는 거잖아, 모니터링을. 그치. 근데 그게 물론 일부 집단에서는 그런 것들을 악용해서 좀 편법적인 증여 수단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아닌 데도 있을 거 아니야, 정말. 근데 그런 데서 자꾸 뭐 이런 엄격한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러면 사실상 시간이 돈인데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걸로 약간 터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특허가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영향력이 점차 좀 커지는 듯한 느낌은 들어. 맞아. 그런 것 같아. 근데 민별이 하고 있는 다루고 있는 특허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 혹시? 그러니까 특허의 어떤 독점 권리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좀 다른 이렇게 간접적으로 쓰인 걸 본 적이 있어? 본 적은 있지.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뭐 어떤 거 있어서? 뭔가 약간 대표 이렇게 법인이 있으면 대표 개인으로 특허를 내서 법인에 넘기면서 그걸 약간 또 판다거나. 맞아. 근데 그 이슈 진짜 많아. 그거를 아예 따로 다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이슈가 진짜 말도 많고 판례도 많아지고 있고 특히
특히 이제 돈이랑 관련된 거에서 맞아.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지. 그건 다음에 따로 다룹시다. 그래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별이었습니다. 민별이었습니다.